안녕하세요. 호주 간호유학과 이민 세 번째 영상은 이민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하시면 졸업생 비자, 즉 485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으므로 학업을 마치는 시점이 다가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뒤늦게 준비하실 경우 학업을 마치고 학생 비자는 만료되려고 하는데 호주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비자, 즉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미리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간호학 대학 과정을 졸업하신 분들은 졸업생 비자의 포스트 스터디 워크 스트림으로 신청하게 되고, 이 스트림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2년을 호주에서 거주하고 또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포스트 스터디 워크 스트림 졸업생 비자는 2011년 11월 5일이나 그 전에 학생 비자를 승인받은 적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초에 인구 저밀도 지역, 즉 리저널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또 졸업생 비자 기간에도 이어서 리저널 지역에서 거주하고 일하면 1년 혹은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 영상에 에릭 대표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카테고리 2와 카테고리 3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485 졸업생 비자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첫 번째, 코र्스 컴플리션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ASR이 충족되는 학업을 하셨어야 합니다. 즉, 크라이 코스에 최소 2년 92주 이상으로 등록된 학업을 마쳤어야 하고 실제로 공부한 기간이 1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에릭 대표님께서 또 전에 설명드렸던 소개해드렸던 간호학 대학 과정들은 전부 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십니다. 영어 점수, 세 번째는 영어 점수. 영어 점수는 IELTS 아카데믹이나 제너럴 기준으로 오버롤 6, 그리고 각 항목 5점 이상, 아니면 PT 아카데믹 50점에 각 항목 36점 이상이시면 됩니다. 간호학 졸업생분들은 간호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 IELTS 아카데믹 7.2치나 PT 65.2치가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점수를 만드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졸업생 비자가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학업을 마치고 호주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풀타임으로 무제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학업을 하고 싶은 경우 이것도 가능합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은 당연히 간호사로 취업하셔서 경력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비자는 필수로 준비하시고 잘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리지널 지역에서 학업을 하셨을 경우 2년의 졸업생 비자 기간이 끝나고 1년이나 2년을 더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간호학 학생 비자에 이어서 거의 무조건 준비하고 신청하셔야 하는 졸업생 비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간호학과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간호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호주 간호사협회 아프라는 학업 종료하기 3개월 전부터 애플리케이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프라 등록하기 위한 신분증, 영어 점수, 신원 조회 등등을 미리 준비하고 신청하시면 최종 학업을 이수하시고 컴플리션이 되실 때 좀 더 빨리 등록 승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졸업생 비자는 신청을 하면 심사한 기간이 평균적으로 길기 때문에 브리징 비자 상태에서 계속해서 비자 승인을 기다리셔야지만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취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졸업생 비자 기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그 다음 영주권을 받게 되는 임시 비자를 계획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기술 이민입니다. 기술 이민에도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어떤 방법을 하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술 심사, 즉 Skills Assessment입니다. 간호사들의 기술 심사 기간은 NMAC이에요. NMAC의 기술 심사는 전에 설명드린 아프라 등록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NMAC
기술심사 기간은 평균 15주가 걸립니다. 엔맥의 최초로 기술심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Registered Nurse 괄호 NEC로 직업이 지정됩니다. 노미네이션이 되는 거죠. NEC는 Not Else Classified의 약자며 간단히 말하면 다른 RN 직업들의 스페셜티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업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등록이 되시고 바로 취업이 되셨는데 병원이나 GP 아니면 에이지드 케어 센터 등에 취업이 되셔서 일을 3개월 하시고 그 3개월 동안에 최소 260시간 이상 일을 하셨을 경우 그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Registered Nurse Medical Practice 아니면 Registered Nurse Aged Care 등등으로 기술심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RN NEC와 RN 어떤 스페셜티를 어떤 스페셜티로 총 2가지 직업으로 기술 이민이 가능해집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경력을 쌓느냐에 따라서 기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그 오큐페이션이 다양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기술 이민을 하는데 조금 더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술 이민을 설명하다가 이제 기술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간단하게 3가지 기술 이민 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89 Skilled Independent Visa, 즉 독립기술 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영주권입니다. 그 이름에 Independent가 적혀 있듯이 신청자 본인의 나이, 학력, 경력, 영어 점수, 싱글인지 배우자인지 여부 등등의 조건에 따라서 기술 이민 점수표상 총 65점 이상이 되실 경우 이민성의 EOI, 즉 Expression of Interest를 의향서라고 하죠. 이것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EOI를 제출하고 나면 이민성에서 높은 점수 순위로 그리고 이민성에서 어느 직업에 몇 명을 초청하겠다라고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그 정해진 순서에 초청장을 발급받게 됩니다. 초청장을 발급받으면 이제 189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190 Skilled Nominated Visa입니다. 이 비자는 189 비자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그 단어 nominated라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정부의 노미네이션, 즉 주정부 후원, 주정부 지정을 받아야 초청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190 노미네이션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5점의 추가 점수를 더 받게 되고요. 그리고 189와 마찬가지로 초청장을 받으면 바로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이 되면은 영주권도 바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190 비자로 영주권을 받으면 그 노미네이션 받았던 주 안에서 3년간 거주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491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비자입니다. 이름이 길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regional하고 provisional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190 비자와 마찬가지로 주정부의 노미네이션을 받아야 하고요. 노미네이션을 받으면 15점의 추가 점수를 또 부여받게 됩니다. 단 이 비자는 승인되면은 바로 영주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비자 기간 5년 안으로 총 3년 리저널 지역에서 거주하고 또 일을 했는데 3년 이상 그 매년 미니멈 스레시홀드, 즉 현재 기준으로 53,900불이죠. 이 53,900불의 텍스 인컴이 있으셔야 매년, 그래야 191 비자라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90 비자와 491 비자는 말씀드린 대로 주정부의 노미네이션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189 비자처럼 단순히 이민성의 EOI를 한번 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해당 주정부의 노미네이션 조건을 확인하고 그것을 충족시킨 다음에 그 주정부의 EOI 혹은 ROI라고도 해요. 이것을 제출하고 승인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초청장이 발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주정부의 스테이트 노미네이션 조건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올 7월에 2021년, 2022년 회계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었죠. 가장 관심이 많은 주들 중에서 빅토리아하고 나머주는 이미 직업 리스트나 주정부 후원 조건들이 업데이트 되었고
또 이어서 뉴사우스웨일스하고 퀸즐랜드도 곧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에 발표된 빅토리아 주정부 후원 조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빅토리아주는 이번에 간호사들 중에서 특정 스페셜티를 가진, 즉 기술심사로 노미네이트 되는 직업을 6가지로 제한했습니다. 이 6가지는 미드와이프, 산파, 그다음에 에이지 케어, 크리티컬 케어 앤 이머전시, 중환자실과 응급실 간호사죠. 그리고 멘털 헬스, 정신건강, 그리고 페리오페러티브, 이건 수술 중 아니면 수술 전후 일을 하는 서지컬 너스를 뜻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디아트릭스, 소아과. 이 6가지. 그러므로 이 6가지 분야로 기술심사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 등록하시고 취업을 하시면서 이 분야의 일을 하게 되신다면 꼭 당장 빅토리아주에 안 계시더라도 전에 말씀드린 그 3개월 기간의 취업, 이건 풀타임이어도 되고 파트타임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단 총 260시간 이상 일한 후면 N맥의 추가로 기술심사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위 직업들로 기술심사 결과를 받아 놓으면 빅토리아 주정부 후원을 받는데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게 됩니다. 빅토리아 주정부 후원이 간호사들에게 유리해진 가장 큰 이유는, 이건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업에도 그렇듯이 빅토리아 주에서는 최소 몇 개월 이상 일을 했어야 한다는 그런 경력 조건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빅토리아에서 취업을 하고 일은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간호학과 졸업을 하시고 어떤 비자로 이어서 준비할지, 그리고 어떤 영주권 비자를 준비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을 다시거나 영상 소개 글을 참고하시고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